오늘 일단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하기에 사실 좋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영화 사운드에는 그냥 최적화를 해서 만든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성악곡을 직접 부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어서 사실 지금 이제 옆에서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긴장도 되실 것 같고 이게 어려운 미션인데 너무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 사실 무대에 서실 때마다 매번 변수가 있잖아요. 맞죠. 항상 완벽하게 갖춰진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보통은 무대가 객석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극장 같은 경우는 객석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도 평소하고 다른 점일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객분들도 올려다보는 느낌도 여러분들 높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른 느낌입니다. 저희가 제2열에 앉았거든요. 네. 왜 저기가 딱 적당한 자리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긴 너무 낮고 저 끝에 너무 높아서 노래하기 딱 제가 앉았던 자리를 쳐다보면서 노래했는데 네. 저희 약간 딱 로열석 느낌? 네, 그쵸. 거기 앉은 느낌인데 죄송해요. 거기 앉아서 네. 저만 앉아가지고 네. 영화 보시면서 파바로티 얘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처음 영화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새롭게 아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저도 이제 기존에 몰랐던 이야기들, 저는 그 파바로티 씨께서 손수건 안에 그 못 같은 거 좀 챙기시나요? 그게 저 이렇게 손 잡고 있다가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 힘을 주면 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고음 낼 때 이 찔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적당한 힘만 내기 위해서 그 못을 갖고 다닌다라는 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행운의 상징인지 또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고, 기존에 파바로티가 노래하고 어떻게 노래하는지는 봤지만 그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갖고요. 그렇게 저는 또 되게 완전 슈퍼스타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동네 아저씨같이 평소에는 굉장히 평소의 모습은 네. 너무 그냥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부분도 네. 있고 제일 소탈한 성격. 네, 제일 좋았던 게 파바로티도 목욕탕에서 노래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저희도 샤워하면서 이게 다 그런 건 다 그런 거구나. 릴스 좀 발라놓고 네,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다 그렇다는 건 두 분도 그러신 걸로. 그럼 그렇죠. 네. 아. 거기가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울림이 좋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 없죠. 네. 네. 네, 이런 TMI와 함께하는 네네. 파바로티 관객과의 대화입니다. 두 분 지금 이렇게 무대 같이 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진짜 이거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서로의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생각하기에는 슬기 씨는 그 목소리의 음색이랑 쳐다보지 마세요. 네. 목소리 음색이랑 또 그 뉘앙스 그리고 그 풍부하게 되게 소리를 내면은 이게 단적으로 어떤 소리구나라고 들리는데 들을 때마다 그 음질이 다르게 느껴지는 좀 많은 음색을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전 끝입니다. 네. 되게 많은데 전 네. 잘 모르겠어요. 인태 씨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네. 사실 아까 우리 하이 씨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하이 씨라는 게 음정이죠. 높은 음인데 테너는 하이 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안젤라 게오르고 소프라노가 하셨는데 사실 인태 씨는 뭐 고음으로 누군가를 비교하면 그렇지만 하이 씨보다 한 두 음 더 높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해요. 고음은 얘가 대내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한 팀이라고 하는 건 서로 보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음악으로도 이런 부분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아마 같이 활동하시면서 성격으로도 내가 갖지 못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파바로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듀엣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럼요. 여기 와 계신 분들께서 아마 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그럴 생각하고 수도 있고요. 있죠. 조금 있다가는 파바로티에 대해서 네, 그럴 수 자세하게 있죠.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슬기 씨가 굉장히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직접 다 챙기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이제 성격적으로 전 뭐라고 할까 좀 너무 디테일하지 않은데
디테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보완이 되면서 실수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도 파브로티 선생님처럼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매 무대가 너무 떨려서 항상 인태한테 그런 걸 보이거든. 너무 떨리는. 근데 떠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긴장하고 있을 때 이 인태가 먼저 잘 해주니까 그냥 같이 묻어서 갈 때가 있죠. 엄청 긴장을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해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사실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슬기 씨가 아 뭐 그걸 떨고 그러냐 이러더니 매 무대마다 어떡하지? 그리고 근데 파브로티 선생님이 떠시는 거 보니까 네. 아 잘하는 사람 다 떠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다시 떨려요. 제가 예전에 잘했는데 슬기 씨 때문에 퇴보한 것 같습니다. 아 어떠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이렇게 목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영화 보시다가 바로 이제 무대를 하시는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계속 파브로티 선생님 노래 하실 때마다 속으로 같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몸적으로는 이게 성대적으로는 못 풀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풀어놨어요. 아 파브로티처럼 파브 선생님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다르게 불렀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파브로티 선생님 따라한 거였어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네, 진짜 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살이 안 쪄가지고 못부터 찾아오세요. 못. 아니 살부터 찌고 와야 될 것 같아. 아까 내가 반을 다 먹을 거 그랬어. 반만 먹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좋은 음악가 그리고 또 혹은 좋은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성대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목을 풀지 않아도 조금 잘 알 수 있는 그 길을 보고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지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노래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노래하기 굉장히 오늘 편했습니다. 혹시 파바로티 앨범이나 아니면 실황 같은 것들 중에서 특히 좋아하시는 뭐 앨범이나 곡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불러주신 네스노르마 같은 경우도 파바로티를 대표하는 그런 곡 중에 하나로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인제미스코라는 곡이 있는데 그 최고의 지휘자 그 카라얀과 했던 음악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카라얀은 굉장히 절제를 중요시하는 지휘자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인 파바로티와 절제가 같이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젊은 시절의 음색, 거기에 이제 또 학생 같은 면모처럼 되게 디테일한 걸 다 지키는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인제미스코라는 베르디 레퀴엠 중에서 그 노래를 가장 사랑합니다. 네. 너무 많아서 사실 뭐랄까 저희는 성을 전공했으니까 여러 테너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뭐 따라 해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저는 프랑코 코렐리라는 테너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공부하다가 많이 헷갈리면 항상 그냥 다시 파바로티를 듣곤 했어요.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 뭔가 본인 게 확실하지만 뭔가 개성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약간 정확하게만 하시는, 모든 노래를 불러도 정확하게 오버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바르셀로나 리사이틀일 거예요. 피아노로 하셨던 곡인데 그 중에 우나오라 아모로사라는 아리아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노래를 꼭 독창이 처음으로 하셔서 무대에서 긴장됐을 때 발성처럼 그걸 부른 다음에 노래를 부른다라고 알고 있어서 저도 항상 목을 풀 때 그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 파바로티가 어떤 면에서 훌륭한 테너인가에 대해서 두 분 해석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음악을 듣는 입장이고 두 분은 공부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부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를 들면 그 높은 음 내면은 일단 첫 번째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테너라고 할 때는 그것 말고도 뭐 표현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두 분께서 어떤 부분을 파바로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제 파바로티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슬기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악보대로만 정확히 한다고. 근데 그 안에 가장 큰 개성이 있고 또 그 안에 딱 그 캐릭터 혹은 그 노래에 맞는 색깔대로 개성이 표현되고 음악이 표현됐을 때 사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기초적인 연기만 봐도 화를 내는 연기가 평소 연기보다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파바로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성 있는 성악가들은 많았지만 그것이 기초 안에서 개성이 있었던 유일한 성악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기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명연기라고 할 때는 뭐 오열하거나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하는 강렬한 연기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이제 오랫동안 연륜이 쌓인 훌륭한 연기자들 보면 그냥 밥상 앞에서 혼자 독백하는 장면을 보는데 사람들을 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기본기가 탄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왔는가라는 게 그 탄탄한 기본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말씀해주신다면. 그동안 몰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파바로티 선생님이 저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분인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느꼈어요. 아,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본인의 확고한 신념과 생각이 가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면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휘둘리기 마련인데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계속 해오신 거니까 그래서 파바로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앞으로 좀 음악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흔들리기 쉽잖아요. 특히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는데 그럼 그런 때는 또 주변에서 제각기 조언이라고 해주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만 많이 주변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때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뭐 사람이라든가 그런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한테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노래니까 뭐가 잘 안 풀려도 노래만큼은 놓지 말아라. 노래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안 풀릴 때라도 저는 항상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해서 언제 노래를 해도 노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저의 그런 파헤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항상. 네. 네, 저는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듀엣인가 봐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마 처음에 이제 이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을 하고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 라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야, 정말 넌 뛰어나다 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의 말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때 가장 크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는 이제 성악을 시작하고 싶었을 때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산만한 아이였는데 음악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셨어요. 노래 시간만 되면 그렇게 산만하고 떠들던 애가 이렇게 손 모아갖고 노래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노래할 때 뭐 부모님이 신청한 거 아닌데 학교에서 동요대회가 있으면 제가 신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노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노래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실기 점수를 노래를 그네라는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1등을 주시면서 어머니를 좀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성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항상 너의 목소리는 남다르다라고 파바로티 어머니처럼 네, 정말 그렇네요. 너의 목소리는 남다르다. 너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저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어머니가 흘리시는 게 아니고 제 노래. 근데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로 어머니가 계속 넌 성악할 거야. 넌 성악을 해야 돼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하셔서 성악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 때부터 난 성악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입식 교육이 꽤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하면 관심을 받고 노래를 하면 항상 그 주인공이 돼 있으니까 노래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라서 네, 신기해요. 네, 저도. 근데 정말 그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뭐 성악을 해야 되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동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는 언제나 변치 않는 첫 번째 팬이